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이미 야당들을 상대로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먼저. 네네. 예. 네.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불쑥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 발언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시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문제 같으면은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고 또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이 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용, 방법, 시기 전부 맞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뭐 금방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원내대표께서 하셨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사실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도 이전의 문제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거든요. 경제가 위기고요. 북핵 문제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외교도 지금 어려운 데다가 뭐 청년들 일자리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부산 가서 우리 연달아 성추행으로 낙마를 하고 극단적 선택도 한 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묻어두고 다른 걸로 덮고 가자는 방식으로 가서는 수도 이전이 성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원내대표가 이제 완전한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 이제 이 의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불쑥 나왔다. 뭐 때의 방법 시기가 적절치 않다.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면 과제들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자 의원께서는 어떻게 다 아시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민주당의 수건 사업 중에 수건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덮으려고 거대한 정책 이슈를 들고 온 것 아니냐는 뭐 타이밍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부산에 뭔가 발전을 위해서 국제금융기관이라든지 뭔가 기관이 이전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고 저도 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이미 대통령께서 2018년 3월 지방분권 개헌을 발표하신 바 있지만 그 당시에도 또 야당의 발목 잡으면서 진행되지 못한 것이고요. 부동산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또한 뭐 개헌이 필요하냐 마냐는 좀 저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또 세종시는 인프라가 우선 제일 잘 갖춰진 도시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또 국회 건물만 또 우선 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이 이 얘기가 나가고 나서 바로 세종시에 지금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올랐죠. 전국에서 제일 많이 4억 5억씩 막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이슈들이 너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블랙홀처럼 개헌까지 끌고도 개헌이 완전 블랙홀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다른 이슈들, 경제 이슈, 제일 큰 문제들, 코로나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까 봐 걱정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찬성이 좀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많은 건 아니고 54%로 나왔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반을 조금 넘은 상태인데 첫 번째 여론조사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론조사와 그렇지 않은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훨씬 많다고 표현한 거는 이제 그 과반을 넘은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반대한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양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정책이든 양면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더 좀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또 인구 분산, 그 수도권 과밀화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방 소멸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지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아주 악화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기 또 방법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그렇습니다. 지방 소멸이야 뭐 저도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수도를 이전한다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아주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만 양 의원께서는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지금 대통령도 추진해 오시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서 그리고 지방 분권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수도를 옮겨야 하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을 가리켜서 아파트값 얘기만 하게 되는 이제 천박한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논란 일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전에 사실은 또 몇 번의 말씀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인지 진정성인지 알 수 없으나 부산에 가셔가지고 제 지역구에 부산은 초라한 도시다. 부산은 초라한 도시다. 그럼 서울은 또 천박한 도시다. 그다음에 기자한테는 뭐 XX 자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이런 그 말씀들이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의 품격을 좀 찾는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대표 임기가 다 끝나가시고 차기 대표단이 이제 선거 과정에 있는데 정말 좋은 합리적인 분이 나오셔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여야 간 협치를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신중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그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 강하게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좀 자세히 이게 진위를 보면 좀 왜곡되었다라는 측면도 인정하시죠. 진위를 좀 봐야 된다. 발언은 강했지만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염려고 걱정을 말씀한 것이고. 또 도시를 그 집값 등의 재산 가치로만 매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야당이 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로 몰아가는데 이 발언 하나만 잘라서 또 지역 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또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라고 말하면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니까 또 김순례 의원 또 김진태 전 의원, 김순례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님 또 이종명 전 의원님처럼 그 5.18 왜곡을 폄훼하는 그런 말씀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더 이제 그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그 진위를 자꾸 왜곡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 의원께서는 이제 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요지는 서울이 천박하다 이런 게 아니고 도시가 집값으로만 평가되는 이런 행태가 뭐 천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로. 자,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행정수도 이전하는 부분을 이렇게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반응도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당 내부의 의견이 다양하면 좋은 거죠.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있다가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면 되는 것이죠. 아예 뭐 다른 의견 못 나오게 막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의원께서는 좀 지역구시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세종시 지금 시점이 아니라면 뭐 다른 시점에 적절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뭐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시기, 방법, 내용에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앞으로 하려면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고 서울시장 선거가 당장 있으니 거기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의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국민들 여론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교수는 뭐 같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하루아침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참여정부 시절부터 얼마나 수건 사업이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됐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 방법, 모든 것을 논의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물론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비판이 많은데 지금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시위를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것 어떻게 지금 보셨는지 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대책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좀 그 의견도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양 교수 한번. 네네. 우선 저는 신뢰 회복이 좀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뢰 회복이요. 강남 등 또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관심보다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두 달 어떤 정책보다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께 그 최소한 주거 걱정만큼은 안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임대주택이나 또 공유주택 그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인구 분산 또 지방 소멸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더 이상은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간을 보면 이제 저 정부 대책이 좀 잘못된 건 지금 사실은 이제 애들을 비판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 정책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마련해야 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을 그리고 이제 그 예로서 이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공유주택 이런 모델을 잘 마련을 해서 부동산 대책 마련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시위한 건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세금을 매기는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23번의 정책이라는 게 이미 정책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규제를 풀고 공급을 해줘야 아파트값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이 부동산 대란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 김현미 장관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규제 일변도 정책 잘못됐다. 발상의 전환,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